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구체적인 사례들과 배당 순위,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채권 회수 목적의 수액 임차인도 보호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실제적으로는 수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라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수액 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기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 임차인이 되는 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감액된 수익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경우는 좀 많죠.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수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수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임대차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수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등기 혹은 무허가 주택의 수액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혹은 무허가 주택의 수액임차인도 당연히 수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1번 항은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됐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차인에게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대인, 임차인이죠. 전대인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전차한 수액임차인, 수액점차인에게도 같은 규정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경우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 임차인의 점유나 주민등록은 전차인 등 직접 점유자의 점유 및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전체인이나 양수인은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요. 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원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에요. 전차인이나 양수인은 그 권리를 원용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한 이후에도 그의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그의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경로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자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반환을 받을 때까지는 위 주택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위 주택을 전차한 제3자 또한 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원용하여 위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위 주택을 적법하게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전차인에게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이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전차나 양도도 다 적법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원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공동임대인의 일부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건물에 공유자가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 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 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가 이렇게 판시했어요. 불가분 채무라는 의미는 공유자가 여러 명 있어도 어떤 한 명한테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다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임대인 중 1인의 공유주변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수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매 대상 공유주변에 상환하는 금액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했어요. 배당 절차에 있어서도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배당 실무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자가 임대인이라고 해도 그 공유주변만큼 나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임차인이 수개의 구분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수개의 구분 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단일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별개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 점포 전부에 관하여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해서요. 우선 변제를 받은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임차인이 수개의 구분 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했지만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단일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의 임대차 관계로 보는 거예요.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채무에 대해서 면책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 결정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만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이 개인회생 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중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 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 대상이 되고 면책 결정에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택 임차인이 환가 대금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중 우선 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 결정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채무에 대해서 임대인이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그 채권이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면책 결정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면책되지 않고 임차인은 이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 채권 등에 대해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 채무,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사표시는 필요 없고요. 보증금에서 당연히 연체 차임이 공제돼요.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의 상당액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대법원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중요한 배당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1순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최우선 변제되는 그 소액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에요. 소액 일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령상 인정된 그 금액입니다. 선순위, 그러니까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 그 설정된 기준, 그 날짜의 법령상 금액이에요. 주택, 건물과 대지의 경매대금의 2분의 1 범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택하고 대지 혹은 건물하고 대지 같이 경매에 들어가잖아요. 그 경매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의 법령상 금액이니까 꼭 선순위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된지를 확인하셔서 그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과 시행령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2순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고요. 3순위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요.
확정일자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으로 일부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고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이 남았다면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죠. 근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소액 보증금만큼 먼저 배당받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그 이후에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또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 식입니다. 소액 임차인 사후간에는 임대차 계약 성립 전후나 대항력권 구매 전후를 묻지 않고 동순위로 배당받아요.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수인의 임차인은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대항력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전혀 없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1순위인 경우 인정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도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돈과는 상관없어요. 다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돈하고 관련되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 대항력 자체는 본인이 계속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요.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을 지켜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했어요. 갑등이 각 임차한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인이 알려준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임대인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적었는데 이는 기존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 갑등 임차인들이 다가구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이때 대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로서는 임대인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다가구 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진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고 상당수의 소액 임차인도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인이 각 호실별 임대차 보증금은 함구한 채 그 합계라고 알려진 금액을 그대로 적어줬을 뿐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갑등 임차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소액 임차인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려준 것보다 훨씬 많고 그중 상당수 임차인들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갑등 임차인들이 알았다면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충분한데도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상 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외에 잘못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님들 이 판례 내용에 따라서 이런 거 설명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막연히 임대인의 말만 믿고 그 금액을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도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